조건부 확률. 자, 7페이지 보시면은요, 조건부 확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이어서 좀 해볼 텐데, 뭘 할 거냐면, 이제는, 지난 시간에 이제 표를 그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했고, 조건부 확률이 뭔지도 좀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가지고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제, 확률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제목에. 그죠? 자, 확률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 봐. 한번 읽어볼게. 보통의 수학적 확률은 특정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만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죠. 근데 특정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확률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비율이나 확률이 주어졌을 때 경우의 수를 구하지 않고도 확률만을 이용해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 밑줄 치세요. 직접 경우의 수를 구하지 않고도 비율이나 확률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되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예제 1번을 한번 해볼게요. 예제 1번. 자, 예제 1번을 보시면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복 도입에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전체 학생의 80%는 찬성했고 20%는 반대를 했대요. 그랬을 때 이 고등학교의 전체 학생은 40%가 여학생이고 생활복 도입에 찬성한 70%가 남학생이래. 자, 조건부 확률 문제 풀 때 제일 유용한 도구가 표라고 얘기했지? 표를 그릴 거야. 근데 이 문제에서는 명수, 즉 정확히 몇 명인지는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비율만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퍼센트니까 퍼센트는 100%가 만땅이지. 그지?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잡냐면 전체 인원을 100명으로 잡아요. 이렇게 놓고 풀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전체 인원을 100명으로 그냥 잡아. 그럼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잘 봐. 표를 그립니다. 표를 그리는데 문제에서 첫 번째 구분을 해줘야 될 게 남학생, 찬성 반대 먼저 쓸까요? 찬성 반대 이렇게 써지고 남학생 여학생 써지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자, 그럼 채워볼게요. 첫 번째는 찬성 전체의 몇 퍼센트? 80%. 그럼 전체의 80%니까 찬성이 80%야. 몇 명이야? 80명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반대는 그건 몇 명이라고 보면 돼요? 20명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남학생 몇 명? 60명이죠. 남학생 전체 60명. 왜? 여학생이 전체가 40명이니까 40%니까 그럼 여학생이 40이니까 남학생은 전체 몇 명이야? 60명이겠지. 그러니까 나는 얘를 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전체를 100이라고 보겠다. 요렇게. 그런 다음에 잘 봐. 어떤 정보를 줬냐면 생활복 도입에 찬성한 학생의 몇 퍼센트? 70%. 그러면 80명 중에 70%가 누구란 얘기야? 남학생. 그러면 80에다가 0.7을 곱한 게 얼마예요? 56이에요. 그럼 여기가 채워지네. 4네. 그럼 끝났네. 여기 얼마? 16. 여기는 얼마겠어? 24. 이렇게. 다 채워졌죠? 그럼 끝이에요. 문제 풀게요. 이 고등학교 전체 학생 중 임의로 선택한 한 학생이 여학생일 때, 동그라미 여학생일 때 걔가 뭘 했을 확률? 찬성했을 확률. 그러면 여학생 전체, 새로운 전체 집단은 얼마? 40 쓰고 여학생 중에서 누구? 찬성하네. 얼마? 24명. 답이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럼 잘 봐. 우리 계산하는데 경우의 수 구했어요? 아니죠. 그냥 뭐만 했어요? 문제에서 주어진 비율 몇 퍼센트인지 갖다가만 표 만들어서 조건부 확률 계산한 거예요.
오케이? 이 약분하면은 답은 얼마가 나와요? 약분하면 답은 5분의 3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약분하면 이거 약분하면 자 2번도 해볼게요. 2번 예제 2번 갑니다.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가 비가 몇 대 몇? 2대 3이래. 그런 다음에 어느 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70%가 K 자격증을 갖고 있고 나머지 30%는 갖고 있지 않다까지 끊어보시고 똑같이 표를 그립니다. 표를 그리는데 얘는 똑같이 어떻게 할 거냐? 남학생, 여학생 잡고 그 다음에 자격증, K 자격증이 있는 애와 K 자격증이 없는 애로 나누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체 명수가 몇 명인지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러면은 제일 편한 숫자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얼마가 좋아요? 100이 좋겠네요. 전체를 100으로 잡아. 전체를 100으로 잡아. 근데 문제 봐봐. 문제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비가 몇 대면? 2대 3이래. 2대 3이래. 그럼 2대 3이니까 몇 대면? 40명? 60명?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전체가 100명이니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K 자격증 갖고 있는 게 전체 학생의 몇 퍼센트? 70%. 그럼 여기가 70이고 당연히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3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표 채우러 가볼게요. 나머지 표. 마저 읽겠습니다.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이 학생이 K 자격증을 갖고 있는 남학생일 확률이 5분의 1이래. 요 말 잘 해석해보자. 이 학교 학생 중에서 한 명을 택했는데 K 자격증 갖고 있는 남자 A일 확률이 얼마야? 5분의 1이래. 전체를 100으로 잡았지. 그러면 K 자격증을 갖고 있는 남학생일 확률이 얼마란 얘기야? 5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몇 명? 20명이 돼야겠죠. 아, 끝났네요. 요거 하나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니까? 50이고 여기가 20이 될 거고 여기가 얼마? 10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문제 갑니다.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새로운 전체 사건 30. 걔가 누구일 확률? 여학생일 확률. 답은 3분의 1. 이렇게 찾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정리하시고 한 페이지 넘겨서 3번도 3번이 아니라 이제 한 페이지 넘겨서 자, 곱셈 정리 나와 있을 겁니다. 곱셈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셈 정리는 어떤 확률을 구하는 거냐면 얘를 구하는 게 곱셈 정리예요. 교집합의 확률. 교집합의 확률. 자, 근데 뭘 이용해서 할 거냐면 잘 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방금 전에 배웠던 거 P, B바 A라는 것이 있는데 P, B바 A라는 것을 계산을 하면 P, A분의 P, A 교집합 B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배운 조건부 확률의 정의죠. 그죠? 그럼 나는 뭐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위에 있는 분자만 남기고 싶은 거예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갑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얘요. 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를 곱해요. 그래서 P, A 교집합 B라는 것이 P, A 곱하기 P, B바 A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게 곱셈 정리예요. 별거 아니죠? 그죠? 우리 뭐밖에 안 했어요? 이항밖에 안 했어요. 양변을 곱해주는 행위밖에 안 했단 말이야. 그지? 근데 뭐가 나왔어요? 얘가 나왔어요. 그래서 확률의 곱셈 정리라 함은 갑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라 함은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조건부 확률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끝이야 이게. 되니? 이게 끝이야?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잘 봐.
요거 해볼게요. 얘는 똑같이 써보면 이렇게 써지죠. 그러면 얘도 분자에 똑같이 교집합이 써지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 하나가 더 붙겠네요. 똑같은 애가 뭐가 생기는 거야? P, B 곱하기 P, A가 B와 같다라고도 쓸 수가 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잘 봐. 문제에서 만약에 PA라는 사건이 주어졌어요. A에 대한 게 주어졌으면은 요런 계산을 쓰면 될 거고, B라는 게 주어졌으면 요런 계산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잘 봐.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요렇게 써진 걸 우리가 곱셈 정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같다라는 것만 체크하면 돼. 요 자리에 A가 들어갔으면 조건부 확률에서도 뒤에 A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들어가서 요 자리에 B가 들어갔으면 여기도 B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요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책에다가는 그 박스 위에 밑줄 한 번만 칠게요. 자, 회색 박스 위에 밑줄 한 번만 치겠습니다. 교집합의 확률, PA 교집합 B라는 것의 확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PA 곱하기 PB바 A라는 것으로 구할 수도 있고, 반대로 PB 곱하기 PA바 B라는 것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문제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번 보세요. 사실 곱셈 정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에서 할 게 더 중요해요. 자, 1번 해보겠습니다. 6개의 당첨권이 포함된 20개의 행운권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갑을 두 사람이 갑을의 순서로 행운권을 임의로 하나씩 뽑는데요. 그랬을 때 두 사람 모두 뭐가 될 확률? 당첨될 확률이지. 그지? 단, 뽑은 행운권은 넣는다, 넣지 않는다?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뽑았으니까 전체 사건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두 번째 뽑을 때는 바뀌겠죠. 20개 있던 거에서 한 명이 뽑잖아. 그 다음에 뽑은 거는 집어넣어, 안 집어넣어? 안 집어넣죠. 그럼 그 다음에 뽑는 애는 몇 개가 남았다는 얘기야? 20개야, 19개야? 19개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이해됐나? 그럼 갑니다. 보세요. 자, 갑을의 순서래요. 그럼 갑이 먼저 뽑겠죠. 근데 20개 중에 행운권이 몇 개 있대요? 당첨권이 몇 개? 6개 있대요. 뽑았어요. 그 다음은요? 곱하기 몇 개 남아요? 19개 남죠? 19개 남죠? 을은 몇 개 있어요? 당첨권은 5개 있겠죠. 이게 끝이에요. 그냥 이거 하시면 돼요. 약분해보면 여기 4되고 여기 1되고 이렇게 약분하면 3되고 2되죠. 따라서 답은 얼마? 38분의 3이다. 이렇게 곱사건 확률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런 거는 기본적인 내용은. 알겠죠? 자, 2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자, 얘는 올해 고3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인데 한번 어떻게 하는지 풀어볼게. 잘 봐.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밑줄 나온 눈의 수가 4 이하면 나온 눈의 수의 2배를 점수로 얻는데 까지 밑줄 치고 끊어. 그게 뭐야? 첫 번째 케이스겠네. 잘 봐. 주사위를 한 개를 던져요. 주사위 한 개를 던졌는데 처음에 나온 눈이 4 이하래요. 4보다 작거나 같다면 나온 눈의 수에다가 얼마를 곱해? 2배를 해서 점수를 얻어라 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5 이상이면 한 개의 주사위를 또 던져요. 그랬을 때 나온 눈의 수를 바로 뭘로 해라? 점수로 얻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 이상일 때는 처음에 던졌는데 5 이상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뭐해? 한 번 더 던진다라는 거죠. 그럼 잘 봐.
얘와 얘의 가장 큰 차이가 뭐야? 얘는 몇 번밖에 안 던져. 한 번만 던져. 한 번만 던져서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그냥 곱하기 2 때려서 점수. 근데 얘는 몇 번 던져? 처음에 나와서 5 이상이 나왔지? 그 다음에 뭐래? 또 한 번 던지라고. 그래서 나온 눈을 그대로 점수로 갖는다. 예요. 자, 상황 이해됐나요? 그랬을 때 갑니다. 이 게임을 한 번 하여 얻은 점수가 5 이상일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나와있죠. 그럼 얘들아, 한 번에 동그라미 쳐볼래? 한 번? 한 번? 이거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풀려보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것만 해당되나 보다 라고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얘는 주사위를 한 번 던지고 얘는 주사위를 2번 던지니까. 됐니? 맞아요? 아니에요. 처음에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게 처음에 주사위를 제일 먼저 던지는 게 그냥 한 번 게임을 하는 거야. 한 번 게임을 하는데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거기서 끝이고 5가 나오면 5 이상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죠. 그게 한 번 시행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갑니다. 4 이하의 눈을 던져 나오는 경우부터 계산해 볼게. 근데 점수가 몇 이상이 나와야 돼요? 5 이상이 나와야죠. 5 이상. 그럼 곱하기 2를 하니까 만약에 주사위가 2가 나왔다 치면 주사위가 2가 나왔어. 그럼 곱하기 2 하면 얼마야? 4죠. 안 되네? 그럼 최소한 뭐부터 나와야 돼? 3부터 나와야죠.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뭐예요? 주사위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3이랑 4가 나와야 되죠? 따라서 확률이 얼마가 돼요? 3이랑 4가 나오려면 전체는 6개니까 그 중에 얼마? 3분의 1이네. 요게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확률.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보시면 5 이상이 나오죠? 그죠? 그럼 5 이상이 나와서 한 번 더해서 몇 이상이 나와야 돼? 한 번 더해서 몇 이상이 나와야 돼? 또 똑같이 5 이상이 나와야 점수가 뭐가 되는 거야? 5점 이상이 된다는 뜻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부터 갈게요. 5 이상 나올 확률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따라서 이게 계산하면 3분의 1이고 곱하기 한 번 더해서 또 뭐가 나와야 돼? 5 이상이 나와야 점수가 5점 이상이 될 테니까 여기도 뭐가 돼요? 3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얼마가 나와? 9분의 1이 나오지. 그러면 이거 두 개는 서로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3분의 1이라는 것과 9분의 1을 더해 주시면 답은 얼마다? 9분의 4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근데 곱셈 정리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9페이지에 보시면 조건부 확률과 곱셈 정리가 함께 나오는 건데 거기 별표 5개 치세요.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조건부 확률에서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십시오. 갑니다. 자, 확률의 덧셈 정리와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조건부 확률을 새롭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형 또한 경우의 수를 직접 구할 수도 있지만 확률이 주어졌을 때 밑줄 결국은 확률로 확률을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확률로 확률을 계산할 거고 주의하실 게 그거예요. 바로 밑에 줄에 연산이 복잡해요. 케이스가 많아요. 지금까지 기출된 문제들을 다 보면 계산이 복잡하고 케이스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어렵게 느껴지는 단원이에요. 자, 조건부 확률이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수학적 확률보다는 쉽습니다. 니네가 느끼기엔. 쉬워. 우리 표 그리면서 푼 것도 봐봐. 표 그리면서 푸는 거 표만 정확히 그리면 다 풀리죠.
쉽게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단원이 지금 하는 주제야. 시험에 잘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많이 내요. 당연히 많이 내요. 수능에서도 내요. 얘는. 알겠죠?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기본 개념을 한번 볼게요. 기본 개념은 논리 자체는 이건데, 그 박스 보시면 표본 공간 S에서 두 사건 A, B가 뭐 합집합이고요. 서로 배반 사건일 때라고 뭐 되어 있는데 뭐 그거보다는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괄호 1번에 제목에 밑줄 칩니다. 밑줄. 사건 2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그것이 사건 A에서 일어났을 확률 밑줄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사건 2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그것이 사건 B에서 일어날 확률도 밑줄 치고. 근데 그 말은 조건부 확률의 정의랑 똑같습니다. 뭐냐 하면 조건부 확률이 확률에서 A 바 B라고 했을 때 A 바 B, 그러면 걔는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죠. 기본 정의 자체가. 그지? 똑같은 거예요. 그걸 결합을 시키겠다는 거거든. 근데 이게 말로만 읽어보고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밑에 이그젬플의 상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이그젬플 보세요. 자, 과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좀 볼게. 어떤 축구팀은 비가 내릴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7이랍니다. 밑줄 칩시다. 비가 내릴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0.5래요. 밑줄 칩시오. 자, 그 말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문제 안에 사건이 두 개가 있구나라는 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별개의 사건이 잘 봐. 사건 두 개가 어떤 사건이 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비가 올 확률이에요. 비가 올 사건. 연우야, 눈 뜨고. 자, 비가 올 사건이야.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사건은 뭘 것 같아? 예? 이길 사건이죠. 이길 사건이에요. 이길 사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잘 봐. 비가 내릴 때 이길 확률 두 개를 어떻게 했어? 묶었지.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야. 비가 내렸다는 전제 하에 이길 확률이야. 그냥 이길 확률이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밑줄 친 게 뭐였어?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라고. 느낌 오나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한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별도의 확률부터 구해볼게요. 어떤 확률을 구할 수가 있냐면, 자, B가 올 사건을 내가 A라는 사건이라고 하고 이길 사건을 그냥 B라고 해볼게. 근데 문제에서 우리 밑줄 친 거 다음에 읽어보면 뭐란 얘기가 나왔냐면, 내일 B가 내릴 확률이 얼마래? 0.1이에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여기서는 잘 봐. A라는 확률은 0.2예요. 내일 B가 올 사건이. 그러면 B가 내리지 않을 확률이죠. 이게 얼마야? 6건이니까 0.8이겠죠. B가 오거나 오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니까. 근데 이기는 건 우리가 알아 몰라? 몰라. 이길 확률은 모른단 말이야. 개별적인 확률은. 알겠지? 자,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이 팀이 내일 경기에서 이길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비가 왔을 때 이길 확률 알지. 안 왔을 때 이길 확률 알죠.
그렇게 가볼게.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자, 전제가 뭘로 깔리냐면 비가 온다와 비가 오지 않는다예요. 자, 갑니다. 비가 와요. 비가 와요. 지금도 와요. 죄송해요. 자, 보세요. 아, 우울해요. 습하잖아. 아, 이런 날씨 너무 싫어해. 자, 선생님들도 반바지 입고 다녔으면 좋겠다. 자, 갑니다. 비가 와요. 이길 확률 얼마래요? 비가 올 때. 비가 올 때 이길 확률 얼마래요? 문제에서 0.7이죠. 여기다 0.7만 써요. 틀려요. 왜 틀려요? 내가 얘기했지. 잘 봐. 비가 내릴 때라니까. 비가 내릴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7이라는 거야. 비가 내린다는 거는 뭐야? 전제라고. 이미 일어난 일이야. 원래 우리 경우의 수에서도 생각해봐. 이미 결정된 것은 경우의 수에 집어넣었어? 안 집어넣었어? 안 집어넣었잖아. 똑같은 거야. 비가 내릴 때 이길 확률은 뭐예요? 비가 내린다는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미 전제로 깔렸을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7이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건 뭐야? 내일 비가 올 확률이 0.2지. 그러면 비가 와서 이길 확률이죠. 그럼 비가 온다는 거를 전제로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0.2를 앞에 곱해줘야 돼요. 이건 뭐야? 비가 올 확률. 그런 다음에 곱하기 뭘 합니까? 그런 다음에 곱하기 뭐래? 비가 왔을 때 이길 확률이 얼마라고 했어? 0.7. 그래서 이게 얼마가 돼요? 확률이 0.14가 돼요. 이거 하나. 잘 봐. 이게 그 박스 위에서 얘기하는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라. 알겠어? 오케이. 두 번째 갑니다.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도 내가 구하는 건 뭐 해야 돼? 이겨야죠. 비가 안 와도. 그럼 일단 비가 안 올 확률이 얼마야? 0.8이네. 비가 안 올 확률 0.8 곱하기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이길 확률 얼마라고? 0.5죠. 그지? 그럼 이걸 곱해요. 얼마예요? 0.4예요. 답. 두 개를 뭐예요? 더해요. 얼마? 0.54예요. 답은. 이게 이길 확률이야. 됐니? 연습해 볼게요. 또 넘겨보세요. 두 문제 풀면은 끝나요. 조건부 확률이. 오케이. 자 갑니다. 예제 2번. 자 어느 회사에서는 같은 제품을 두 공장 A, B에서 생산하는데 A 공장과 B 공장의 생산량은 각각 전체의 40과 60이고 끊어봐. 40과 60이고 불량률은 각각 얼마야? 2%, 5%야. 됐니? 그랬을 때 잘 봐. 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임의로 한 개의 제품을 택했더니 불량품이었을 때 밑줄 불량품이었을 때 걔가 어디에서? A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일 확률 구해라 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니네가 구해야 되는 새로운 전체 사건 분모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분모에 들어가는 게 뭐가 돼야 돼요? 여보세요?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가 돼야 돼요? 불량품일 확률이죠. 그거부터 구해야 돼요. 근데 불량품이 어디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A에서 나올 수도 있고 B에서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내가 먼저 구해야 될 확률이 뭐야?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야.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올 수 있어? A에서 나올 수 있고 B에서 나올 수 있지. 그치? 그럼 잘 봐. 불량품을 계산을 합니다. 불량품 계산. 얘는 전체의 얼마? 0.4만큼을 생산을 해요. 40%를. 그랬을 때
불량률이 이거에 얼마래? 0.02%, 0.02, 즉 2%죠. 그래서 0.02를 곱해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0.00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게 A야. 되나? B 갑니다. 전체 얼마를 생산해요? 0.6을 생산해요. 0.6을 생산하는데 곱하기 얼마만큼이래요? 불량률은 0.빵빵5만큼이래요. 그럼 얘는 얼마에 해당이 돼요? 0.03이겠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전체 불량품의 확률이 나오는데 그게 얼마야? 0.038이다 라는 게 나오겠지. 근데 잘 봐. 다시 문제. 불량품이었을 때 걔가 어디에서 나온 거? A라는 데서 나온 거. 그럼 A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얼마였어? 얘죠. 얘가 뭐가 돼요?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19분의 4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네. 자, 마지막 문제 풀겠습니다. 3번. 자, 예제 3번 갑니다. 예제 3번 보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두 장의 플라스틱 카드가 있습니다. 한 장은 노란색과 파란색 면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한 장은 양쪽 면 모두 노란색이다. 끊어보세요. 자, 이름을 붙입니다. A라는 카드. A라는 카드는 지금 노란색 하나, 파란색 하나래. 근데 뒤쪽에 나오는 B카드는 내가 이름 붙인 거예요. A, B는. B카드는 둘 다 뭐예요? 둘 다 노란색이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서 봐봐. 두 카드 중에서 한 장을 임의로 뽑아 두 번 던져서 모두 노란색이 나왔을 때 거기 빗줄. 그게 뭐예요? 새로운 전체 사건, 즉 분모에 들어갈 사건이죠. 상황 이해해봐. 두 카드가 있어. 두 장의 카드가 있어. 두 장의 카드가 있는데 두 번 던져서 모두 노란색이 나왔지. 이미 일어난 거야.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내가 구하는 건 뭐야? 걔가 처음에 뽑은 카드가 누구였을 확률? 누구였을 확률? 이거였을 확률. 그럼 이런 논리죠. 보세요. 두 번 다 노란색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얘를 두 번 던져서도 나올 수가 있고 얘를 두 번 던져서 나올 수도 있다고. 그걸 다 구해 일단. 왜? 그게 새로운 전체 사건이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알겠니? 두 가지 경우가 다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먼저 구하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A카드를 뽑았어요. A카드를 뽑았어. 그럼 둘 중에 하나 뽑으니까 일단 뭐부터 해야 돼? 확률은 2분의 1부터 해야죠. 둘 중에 하나 뽑은 거. 즉, 두 개 중에서 A랑 B 중에서 A를 뽑았다. 곱하기. 잘 봐. 두 번 던져요. 카드를 던져요. 근데 A카드는 한쪽만 노란색이죠. 한쪽만. 그럼 한쪽만 노란색이니까 두 번 다 뭐가 나와야 돼? 노란색이 나와야지. 그럼 확률이 있어 없어? 있네. 몇 분의 몇? 2분의 1 한 번 던질 때마다. 그럼 두 번 던지니까 두 번 다 노란색이 나오려면 결국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이거 말고도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잖아. B일 때. B는 갑니다. 2분의 1이죠. 이건 뭐 한 거예요? A랑 B 중에 하나 뽑은 거죠. 곱하기. 잘 봐. 곱하기. 얘는 둘 다 무슨 색이야? 던지면 뭐 나와? 노란색 나올 거 아니에요. 얼마예요? 1이에요. 1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해요. 그게 뭐예요? 해보세요. 그게 뭐예요? 얘들아? 그게 뭐야? 분모. 우리 아까 밑줄 친 거. 두 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아서 던졌는데 둘 다 노란색이 나왔을 때 라는 확률.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 2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이 써진다는 거야. 근데 분자에 들어갈 건 뭐야? 걔가 누구일 확률? 이거일 확률. 그래서 8분의 1. 이거 계산하면 답은 얼마? 5분의 1. 됐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내신 유형 푼 건데 뒤쪽에 보시면은 모의고사 유형까지 싹 있고 정리하셔야 되고 따라서 다음 주까지 숙제가 뭐냐면 확통 숙제는 1번부터 14번까지 14문제 있을 거예요.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교과서 문제는 당연히 틈틈이 푸셔야 되고 알겠니? 오케이. 네, 10분 쉬었다가 원리학기 할게요.